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4-2강인 바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제 함수의 정의하고 함수의 종류에 관해서 이제 봐봤죠. 그럼 걔네들의 이제 활용적인 이제 함수인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이제 뭐라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뜻이 있어요. 그 합성이라는 뜻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성의 뜻은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두 개의 함수를 합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거예요. 보세요. 그럼 당연히 두 함수를 합치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두 함수가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예요. 맞죠? 근데 걔네들의 y는 fx를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x값에 y를 갔을 때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g라고 있는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두 개를 합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역 자체가 얘네들의 정의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역이 다시 새로운 z로 간다고 했을 때 그 z값은 gy라는 값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z의 원소인 g의 f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로 얘기하고요. 걔네들을 g 서클 f라고 표현한답니다. 얘네들 동그라미하고서 서클이란 말을 쓰는데 g 서클 f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왼쪽 의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x에서 y로 보내는 임의의 함수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함수 g를 합칠 거예요. 이렇게 g를 합칠 건데 그 특징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 g 함수에 대해서의 정의역은 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역에 다시 새로 찍히게 되는 y값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가 될 것인데요. 그럼 어떠한 표현으로 좀 말을 바꿀 수가 있냐? 그럼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것이 f라고 하는 규칙을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f의 x란 말로 표현이 돼요. 근데 사실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y값을 새로운 규칙의 g로 가서 갔기 때문에 사실 얘를 g의 y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f의 y라고 하는 거 똑같은 값이 바로 fx이기 때문에 그 안에 f의 x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하고 f가 합쳐져 있는 이 함수를 합성함수로 얘기하는데 괄호를 많이 치면 굉장히 복잡성을 주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름하여 어떻게 쓰냐면 g의 서클에 f의 x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작하는 게 앞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쪽으로부터 시작하는 함수들이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있는 함수가 나중에 시작한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정의하면 당연히 이거겠죠. 그럼 얘네들은 g of f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에 있는 정의역의 x에서 마지막 쭉 통과하게 되면 z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x에서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z로 통과하게 될 것이고 걔네들의 g of f의 x라고 하는 것은 g of f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g의 f의 x하고 같은 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죠? 걔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성함수의 뜻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써있죠. 그럼 이제 얘네들 해가지고 합성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그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g of f하고 f of g. 즉 한마디로 얘네들은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립하지 않는 발레는요. 제가 뒤에 가서 예제를 한번 더 봤으니까 그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 H하고 G를 먼저 합성하고 F를 합성하나 G하고 F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합성하나 두 개의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요. 얘네들은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고요. 무슨 법칙 성립하냐면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라고 하는 것은 항등함수라 얘기했죠. 그 항등함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죠. 그럼 볼게요. 어차피 1에서 1로 간 다음에 F1로 가나 2에서 2로 간 다음에 F2로 가나
걔는 1에서 F1, 2에서 F2 가는 게 똑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만 딱 그려볼게요. 얘가 I고요. 얘가 F래요. 그러면 1하고 2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대요. 그러면 항등함수는 1에서 1로 가고 2에서 2로 가는 거고, 함수는 제가 규칙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항등함수를 간 다음에 F를 간다고 할지언정 봐봐요. 우리가 얘네들은 당연히 이걸 먼저 했으니까 I를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F를 붙이겠죠. F. 그러면 1에서 합성함수를 시키면 1로 갔다가 4로 가겠죠. 그럼 그 값은 4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에다가 I를 붙이고 2를 붙이게 되면요, 2가 2로 가니까 그 값은 3으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쓴 거나 아니면 그냥 아싸리 F의 1의 값이 4인 거하고 F의 1의 값 4인 거하고 F의 2의 값 3인 거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합성을 시키나 안 하나 항상 똑같다는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값을 찍기 때문에 그 규칙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항등함수를 내가 무수히 많이 합성해도 걔네들 원래 함수인 F함수하고 똑같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걔네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보면서 여기에는 1번하고 2번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